안녕하세요. 40부터 40뷰티 환경입니다. 어제 네이버 검색어에 산부인과가 뜨길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여성분들, 특히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 번쯤 클릭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저도 출산을 하면서 정말 중내산에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그 출산 관련 산부인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 6주를 확인을 했고 병원의 권유로 영양제를 맞으러 분만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간호사가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인 줄 알고 거기다 수면 마취제를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잠이 들었겠죠. 근데 잠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하혈을 했고 부작용이 있는 걸 병원에다 알렸는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담당 의사는 이미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 와서 확인을 했더니 6주라고 판정을 받았었던 아기 집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낙태 수술을 당하게 된 거죠.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게 기사화됐지만 기사화되지 않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개인 병원에서 출산을 했고요. 그때 유도분만 촉진제를 맞고 원래 병원에서는 한 12시간 정도 진통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4시간 진통을 하고 정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4시간은 뭐 아시죠? 겪어보신 분들은, 출산을 해보신 분들, 자연분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애를 낳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었죠. 이제 가족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출산됐다. 그리고 남편도 막 이제 연락을 하고 여기저기 뭐 축하 소식 알리고. 근데 저는 이제 누워 있는데 계속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뭐 너무 축축 처지고 뭐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쑥 빠져나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힘들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죠. 저 지금 너무 어지럽고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원래 아기 나면 그래요 하고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아래가 축축한 느낌이 들고 또 이상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저 밑에가 이상해요. 피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래 피가 조금씩 나니까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치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무 이상한데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웬걸 간호사가 이제 와서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침대 시트를 이렇게 확인한다고 해서 제 이제 밑에를 확인하려고 이불을 딱 열었는데 침대 밑에가, 제 밑에가 이제 환하게 이제 완전 거의 피바다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간호사가. 그래서 저는 다시 분만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꿰맸던 것을 다시 열고, 이제 의사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 하혈을 했고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의사도 멘붕이었죠. 기가 막히죠. 그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때 생생한데, 환자들 다 내보내, 뭐 응급 상황이야 해서 119를 사실 부를 틈도 없었어요. 너무 제가 위급한 상황이라서 피를 너무 많이, 완전 거의 그냥 콸콸콸콸 쏟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의 차에 실려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1월이고요. 너무 추웠을 텐데 그때 뭐 100년 만에 뭐 추위가 찾아온다 해서 정말 추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상황에서 추위까지 닥치고 막 몸이 진짜 이렇게 떨릴 정도로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뒷좌석에 앉아서 피를 흘리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옮기는데 또 그때가 마침 또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서 너무 힘들었었을 거예요. 막 비상등 켜고 빵빵 거리면서 의사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죠. 그 의사 차 뒷좌석에는 거기도 그때 피바다에서 정말 피를 그냥 훅훅훅 하면서 갔으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그때 뭐 진짜 제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남편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아기도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응급실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 환자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가족들 무슨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게 사망을 해도 자기들이 뭐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동의서 이런 사인인가 봐요. 저는 그때도 똑같이 처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꿰매놓은 부분을 열었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처치를 하려고 했고, 또 응급실에서 또 이제 뭐 나쁜 말이지만 막 이제 쑤시는 거예요. 아래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너무 아파서 힘도 없고 아프니까 아파요, 저 그냥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말 그냥 나를 그냥 맨정신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그렇게 그 영화의 한 장면 삐 소리가 나면서 눈을 감았고, 제가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한 달 동안 또 입원을 하고 다시 건강하게 퇴원을 했는데, 그때 수혈을 한 48팩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병원비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가 수술하면서 들었던 병원 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둘째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때는 1,800만 원, 둘째 때는 2,000만 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넌 어떻게 애 날 때마다 2,000만 원이냐. 저희 아이들은 비싼 아이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한 달 정도를 했고, 그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다시 태어났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그 분노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살 것 같으니까 그 산부인과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저 산부인과의 의사를 가만두지 않겠어. 병원 문 닫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소송을 걸려고 했었어요. 의료소송을 걸까 했었는데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가족들이랑도 이야기를 했던 게 건강하게 퇴원하고 잘 살았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을 거야 해서 마무리를 짓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가 다 직장이고 계속 지나갈 때마다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주먹이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로 인해서 10년 동안 이런 환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이제 충격을 겪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 때문에 문을 잠시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러면 저한테 한 번쯤 사과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사과를 할 경우에 나중에 또 본인이 실수로 이렇게 혹시라도 소송을 걸게 될 경우에 자기가 사과를 하게 되면 내 실수로 인해서 내 과실로 인해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함부로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나 봐요. 어쨌든 지금도 그 산부인과는 운영을 하고 있겠죠. 어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싶었어요. 둘째 유치원 차에 태우자마자 와서 찍고 있는데 혹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고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출산은 꼭 큰 대형 병원에서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수혈만 조금 더 빨리 됐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큰 병원 가세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적당히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의료 사고와 관련돼서는 정말 그 의사와 간호사 정말 사소한 실수지만 큰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이야기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출산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거든요. 정말 한 10개 이상의 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원활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